벌써 정말 푸르른 4월도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어제까지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국빈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백악관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그 공동 선언의 내용을 워싱턴 선언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선언.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을 했습니다. 상하 양원이 모인 회의실에서 약 의원 500여 명, 500명이 넘죠. 그리고 거기 직원들까지 해서 700여 명이 입추의 일도 없이 자리를 메꾼 가운데 연설을 아마 한 43분간 했는데 56회 박수를 받고 그 박수도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참 역사적인 날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버드대를 갔고 그 중간에 펜타곤에 가서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의 전력 자산이 어떻게 동원되는가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또 그 외에도 첫날 가서 소위 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미국 병사가 3만 5천 명 되는데 그 병사들이 정말 잠들어 있는 그 묘지에 가서 국립묘지죠. 가서 영웅들을 위로하고 또 거기에서 노병들 참전했던 병사 가운데 3분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명예로운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민과의 만남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특히 또 우주과학에 대해서 소위 항공산업이죠. 양국이 정말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주를 개척하고 개발하는 신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됐습니다. 여러 지상 또는 공중파 채널을 통해서 들으셨고 또 각종 언론 매체들이 앞을 다 더 다뤘으며 또 유튜브 매체들도 많이 다뤘습니다. 한 건 한 건을. 그러나 저는 지난번 100회 유튜브 방송을 하고 101회 제 되는 오늘 방송은 이제 개개인에는 보내지 않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필요한 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우산에서 핵방패로 이런 주제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미국과의 동맹이 70주년 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해죠. 그 70년 동안에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나토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5개 나라에 배치되어 있어서 나토와 미국은 공동으로 사실은 공유는 아니지만 미국이 절대 핵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소위 NCT라고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나토의 소위 소련으로부터 어떤 핵 공격을 받았을 때 공동 운명으로서 군사적 행동 또는 핵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협의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핵우산 밑에 있었고 가장 걱정했던 것은 핵우산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 샌프란시스코가 핵 위협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핵을 발사해 가지고 미국의 중요한 전략기지를 공격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공격했을 때 과연 미국이 핵우산을 우리를 향해서 씌워줄 것인가. 물론 그동안에 여러 형태의 북한에서 핵 또는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은 전력 자산을 배치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위협을 가했다 이게야. 특히 또 우리 킬체이는 북한의 핵 정보에 의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요격 시스템을 동원해서 북한에서 날아오는 핵을 전부 다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요격이 다 안 되면 또 북한을 대량 응징해서 다시는 그들이 어설픈 장난을 못 치르도록 하는 킬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족하지 않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동전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란의 요격 미사일들이 소위 그 미사일,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 그것이 약 85%를 명중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다 격파한 거죠. 그러나 1%만 구멍이 뚫려도 수습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를 보는 겁니다. 또 그 핵 떨어진 자리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원상으로 복구하는데 수십 년 걸리지 않습니까? 또 저 소련의 체르노빌, 영국 런던의 핵사고,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는 생생히 역사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것은 우리 한반도는 사이즈는 좁습니다.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다 확보했다는 거예요. 탄도, 순항, SLBM, 또 ICBM, IRBM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 한국인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이게.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대만 사태 때문에 전쟁이 나고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은 지금 깊숙이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전쟁하기도 벅찬데 한반도의 전쟁을 미국의 핵우산을 계속 씌워줄 거냐, 전력 자산을 더 넣을 거냐,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이 엄청나게 정말 위협을 감수해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로소 핵우산보다 더 강한 핵 방패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NCG라고는 협의기구입니다. 아마 미국이 건국 이래로 단독 나라가 핵에 대한 공동의 기획, 관리, 사용권을 논의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이 처음일 겁니다. 이름하여 NCG라는 겁니다. 핵협의기구 그룹을 만들었다고 말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이 직접 한국전쟁의 핵의 위험으로부터 전략 보복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핵을 사전에 방지하는 여러 형태의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졸라된 어린애에게 저주를 준다는 식으로 미국은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해서도 세계 27개 이상의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와 버금갈 만큼 규모가 큽니다. 항공모함만 12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와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은 단독적으로 핵 협의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사전에도 억제시키지만, 핵 확산을 방지하지만, 억제시키지만, 핵을 사용할 때, 심지어 바이든이 그 공동선언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구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북한의 김여정이가 나타나고 또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비난을 했죠. 바이든을 늙은 맹란이라고도 하고 우리 대통령을 비하하고 별의별 욕을 했죠. 상스러운 욕을, 험악한 말을 했죠. 거기다가 또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경고 비슷하게 우리 공산가를 불러다가, 영상을 불러다가 경고성 있는 의미 있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러시아도 자기 나름대로 우리에게 못마땅한 얘기를 했어요. 그거 각오할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양쪽에 발을 벌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중국과는 경제적 전략 관계고
미국과는 군사적 안보 동맹 관계라고 하는 걸 확실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안보와 경제가 직접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없는 경제도 없고 경제 없는 안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가장 핵심을 두었던 것은 안보지요. 그런데 그게 성공적으로 전술핵 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미국도 우리에게서 핵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 가지고 만약 갖게 되면 경제 규모에 엄청난 타격이 와요. 그걸 핵 원자재가 되는 우라늄을 압력을 넣어서라도 한국에 팔아먹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고 있어요. 전부 다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그 핵 연료예요. 원자핵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NPT 체제, 소위 핵 확산을 안 하겠다는, 핵 생산을 안 하겠다는 확실한 대답을 했고, 미국은 그 대가로 핵 방패를 제공하는 거예요. 전력자산, 특히 미국의 SLBM을 장착하고 있는 핵 잠수함이 한반도 근해를 상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인근에 가까이 와서 대기한다는 겁니다. 핵 잠수함은 그 추적도 불가능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디를 때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안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안보로 북한이 핵을 쓸 엄두를 못 내게 하는, 정권을 종말시켜버리는 그런 와싱턴 선언의 의미를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겁니다. 대단히 큰 의미를 가졌죠.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약간 서투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쉬운 단어를 찾아서 또박또박 하는 걸 보니 정말 대통령을 그래도 믿음직스럽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거기서 장진호 전투를 했습니다. 장진호는 1950년 한국전쟁이 났을 때 9월 15일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을 하고 10월 1일 38선을 돌파해서 10월 20일경에 압록강까지 갔어요. 그리고 북한 땅에 해령, 나진, 선봉, 해산진 요 일대 한 대군데만 태극기가 휘날리지 않고 전 국토의 통일국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중국이 개입을 했어요. 그애가 키도 크게 추운 애입니다. 근데 그 추운 지방에서 낮에는 공중전에서 미국이 우세하니까 중공군을 견제할 수 있었지만 밤에는 떼거리로 이른바 인해전술로 몰려와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장비들이 전부 얼어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안 되고 뭐 탱크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후퇴를 할 수밖에 없죠. 응급기 기습다. 중공군이 개입을 하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개입해서 밀고 나오니까 일단 후퇴를 하다가 이 장진호에서 함흥 개마공원을 끼고 있는 장진호에서 중공군, 아마 미군은 일개 사단병이니까 1만여 명 좀 넘고 중공군은 한 5, 6개 사단이 달라든 거예요. 병력이 한 4만 명, 3만 5천 명, 4만 명. 나중에 증원해가지고 10만 명 병력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 미국 전사가 4,300명이 났어요. 중공군은 뭐 한 2만 7, 8천 명이 죽었을 겁니다. 죽었다고 그래요. 뭐 다친 사람 많을 것도 없고. 그 전투는 영광스러운 미국의 승리예요. 한국의 승리예요. 근데 중국은 이 장진호 전투를 확대해가지고 중공군이 미군을 격파했다가 영화도 만들어가지고 대단하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걸 정확하니 우리 대통령이 밝히니까 미국이 못마땅해가지고 자기들이 한미 원조전쟁에서 최고의 승리를 장진호 전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전쟁에 지고도 승전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이 한국은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담대해야 돼요. 미 의회 연설은 아주 명연설이에요. 뭐 칭찬하고 싶어서
국가안보, 나라를 대표하는 책임자 갔을 때 여야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자랑스러운 긍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무슨 잘못이나 있나 하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어떤 국회의원 하나는, 야당 국회의원 하나는 넷플릭스가 한국에다 3조 5천원인가를 투자했다고 했는데 뭔 돈 있어서 우리 한국이 넷플릭스에 투자하느냐 있다고 반론을 제기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얼마나 창피를 당했어요. 넷플릭스가 약 4년 동안에 한국에 3조 5천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된 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플랫폼 회사 아닙니까, 넷플릭스가.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당당하게 우리는 핵 생산을 능력 있는 국가다. 그거 말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기술이 있어요. 1년 이내 생산할 수 있어요. 이걸 또 꼬투리를 잡아요. 핵을 만든다고 그랬다고. 만들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야. 핵을 미국하고 공유한다고 했다고 해서 공유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만들어놨다. 핵의 주권은 미국에 있죠. 그것을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한국전쟁에 관한 한 북의 대응 전략으로 해서 핵 억제를 시킬 때 우리도 핵을 사용한다는 엄포를 놓아놔야 또 실제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작동시켜 놔야 비로소 북한이 엄두를 못 낼 거 아닙니까? 여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는 걸 알게 만들어 놔야 그게 핵 확산 억제예요. 확장 억제. 이런 면에서 정말 대통령은 고달픈 날들을 보내면서 승리적으로 이번에 한국의 위상도 높이고 역시 한국의 안전을 튼튼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100% 완전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감한 러시아나 중국에게 나를 세워서 그들의 비유를 건들 필요는 없지만 역사적 진실을 얘기하는 데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에게 정말 과거 조선조 500년 동안 겪었던 수모를 지속해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기업이 좀 위축될 수도 있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그건 유치한 수단이에요. 우리 기업이 뭐 우리가 아쉬워서 간 게 자기들이 필요해서 불러간 거고 허가내 준 거고 거기서 기업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한국은 G7에 들어갈 만큼 그 위세가 커졌습니다. 이번 5박 7일 동안 정말 대통령께서 부끄럽지 않게 한미동맹을 결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핵 우산에서 핵 방패로 핵 사용권을 미국이 결정해서 할 것을 한국과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NCG라고는 핵협의기구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대단한 성과입니다. 전쟁에서 최상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핵은 핵으로 대결해서 전 국토가 폐허되어 버리면 누가 살겠습니까? 바퀴벌레만 박수 칠 일이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이번에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우리 국민 전체의 크나큰 정말 위협으로 크나큰 승리로 영광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하나 마음을 모아서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 있는 젊은이들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통일국가를 만들어주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결론적으로 저는 뼈아프게 알고 있는 것, 대한민국은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나라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애끼고 사랑해주는구나. 어려울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가치가 빛납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없는 미국의 안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뚫리고 미국 본토가 위협 안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 극지점을 넘어서야 비로소 동북아의 평화를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가지고 문명에 의한 통일국가가 이루어질 때, 문명의 물결이 휩쓸러 올 때 아마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 김정은 체제는 종말을 구하는 날이 자연스럽게 도래하라고 믿고 거기에 상식적인
권력이 나와서 민족이 하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면 통일된 대한민국은 북한의 자원과 노동, 우리의 자본과 기술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겁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이 통일되면 혼란은 일시오지만 비용도 들어가지만 적어도 남쪽은 11% 성장을 하고 북한도 9% 가까이 성장해서 세계에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장엄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